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카페에서만 공유되는 CS 리더스 관리사 2021년 7회차 지난 7월 11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요번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지난번 영상은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영상도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11번이죠. 고객만족 경영 CSM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꼭 아셔야 되는 건 일단은 고객지향이에요. 네, 고객지향. 이래서 이 고객지향을 흔히 이제 전사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가 백화점, 네,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실제 100년이 넘어간 백화점인데 이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고객만족 경영의 실제 사례를 보실 수 있는 챕터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자, 혁신을 위한 성공 요인 중이라고 해놓고 요소를 지금 먼저 던지거든요. 리엔지니어링, TQM, 식스시그마, 지식경영, 아웃소싱, 벤치마킹.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거예요. 이 요소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고객만족 경영이 성공하기 위한 고객만족 경영 혁신에 성공하기 위한 요인 중에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 아신 것처럼 리더십, 자원의 지원, 조직 문화, 고객과 시장, 프로세스 기법, 이 5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5가지 요소 중에 과연 위에 나온 이 제시된 이 예시들이 의미하는 게, 이 예시들이 속해 있는 명칭이 뭘까요? 구분 요소가 뭘까요? 라고 따지면 프로세스 기법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요, 독특할 정도로 이 포맷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일 유형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는 2019년도 7월 달에 동일 유형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 7월 달에 요 5가지 보기 그대로 써진 이 문제 그대로, 문제도 똑같이 워딩도 똑같이 사용해서 똑같이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요 근래 한 6, 7년 동안 이 프로세스 기법 이래놓고 밑에 있는 거, 이 위에 문제에서 제시됐던 이 하부 요소, 이걸 맞추는 문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한 문제, 한 문제 아니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예 딱 그냥 이렇게 고정을 해서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젠가 문제 유형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관점 갖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다음 문제. 이번에 꽤 논란이 있었죠. 구전과 관련한 대표적인 마케팅 유형.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전, 기본적으로 흔히 저희가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빅마우스 마케팅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버즈 마케팅이라고 부르거든요. 버즈 마케팅. 그 다음에 여기서 흔히 저희가 한국말로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걸로 나눠요.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걸로 이제 딱 구별을 했을 때 흔히 저희가 이제 이 구전 마케팅에 들어가는 게 입소문 마케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전 마케팅의 큰 범주 안에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구분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소문 마케팅을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버즈 마케팅, 바이러스에서 왔다는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딱 2가지예요. 2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벌써 답을 딱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구전과 관련된 마케팅 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이 빅마우스 마케팅이 어차피 이걸 버즈 마케팅이라고 부르거든요. 뭔가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파가 되게 만드는 방식. 이해가시죠? 그래서 문제 보기에도 보면 버즈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자, 이렇게 2가지를 정확하게 유추하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나오는 이 넛지 같은 경우는요, 이거 옆구리를 쿡 찌르다는 표현이잖아요. 넛지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흔히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은근히 유도하는 이라는 관점이고요. 흔히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남자 공중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에 파리를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 파리 그려 놓았어, 너 봤니? 이렇게 나가면 나 이거 구전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넣지는 아시겠지만 저기다 그려놓은 거 너 봤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려 넣는 것까지가 넣지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구별이 되셔야 돼요. 남자 소변기에 팔이 그려져 있던 거 너 본 거야? 그래가지고 저게 뭐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거야? 이유가 있겠지 전부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관점을 생각하면 이게 뭔가 구전을 하는 마케팅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너치 마케팅은 딱 그려 넣은 것까지만 너치예요. 네, 은근히 유도하겠다라는. 그래서 이건 좀 구별이 좀 필요하세요, 분명히. 그죠? 자, 그 다음에 MVC 마케팅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매복. 문제가 나오면 1984년 LA 올림픽부터 실제로 왜 그냥 이때부터 후원사라는 개념, 실제로 후원사라는 관점이 올림픽에서 실제로 접목이 돼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그래서 우리가 후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후원사인 것처럼 행동했던, 광고했던 거, 이거 매복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겠죠. 이걸 MVC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해가시죠? 이 문제의 유형 또한 기가 막힌 게 얘도 동일 유형이었어요.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게 2019년 10월 달이에요. 이렇게 제가 왜 동일 유형, 유사 유형을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1년 시험을 보면서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포커싱은 최소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손쉽게 시험 대비가 가능하십니다. 이해가시겠죠? 아주 쉬웠던 문제.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의 유형. 자, 고객 나오는 것 보니까 벌써 3장 저희 고객 소비자 행동일 겁니다. 네, 고객 이야기 나오니까요. 무조건 재구매, 반복적 또는 뭐 결혼 일장에서 나왔던 지속적이라는 단어들이 포함이 돼야만 실제 저희가 고객이라고 부를 수 있더라. 경영학에서는 한 번만 매장을 찾아온 사람, 단순 구매자, 그냥 어떻게 보면 소비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 쇼핑, 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자 여기까지 뭐 몰라도 돼요. 각종 정보를 어디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얻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데요. 예전 같으면 뭐 동네 어르신 또는 뭐 나랑 가까이 있는 뭐 우리 부모님, 또는 뭐 시어머님, 시아버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를 들었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합니다. 온라인 동호회, 기본적으로 온라인 동호회. 만약에 뒤에 뭐 젊은 주부층, 뭐 엄마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맘카페라는 것도 딱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활동하는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요. 겹쳐질 수 있는 말은 웹. 네, 온라인이라는 표현, 웹. 그 다음에 20, 30대 젊은 엄마들을 이야기하는 미시족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나온 웹시족이 답이죠. 웹시족. 그러니까 위에 보기에서 이미 뭐 답을 거의 지목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른 보기를 좀 볼까요? 프로슈머. 여기서 나오는 프로는 아시겠지만 프로덕션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프로덕션 그러면 뭐예요?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 이해가시죠?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 얼리 어댑터. 뭔가 신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구매를 해서 실제 그 제품에 대해서 뭐 활용도 또는 어떤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해 본 다음에 실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뭐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부릅니다. 얼리 어댑터. 여기선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얼리 어댑터. 나는 그래도 핸드폰 같은 거 구매할 때 가면 갈수록 구매를 조금 뒤로 미루려고요. 왜 그럼 가격 떨어져요. 난 그때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자꾸만 구매 시기를 미루는 사람들. 슬로우 어댑터. 요번 새로 나온 제품은 너무 고가예요. 난 그래도 기존에 쓰던 제품을 팔아서 이 새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이 판 금액에서 충당을 시키려고요. 헝그리 어댑터. 다 답이었던 적이 있어요. 이놈 어댑터가 3개가 나왔는데 3개가 다 답이었어요. 전부 다.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분명히. 자, 베타 테스터. 얼리 어댑터는 이 제품의 활용성 또는 어떻게 쓰는 방법 이런 걸 하는데요. 베타 테스터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구동하냐는 거예요.
뭔가 제품이 딱 나왔을 때 내부적으로 시스템, 프로세스상 막 움직여가지고요. 실제로 그렇게 구동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까? 또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전기 제품이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이런 거 베타 테스터. 호모라는 거 보니까 사람, 에코노미 뭔가 경제적이라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뭐 선택과 집중, 파레토 법칙을 딱 이야기하는 키워드와 같이 연결할 수도 있는, 내가 집중해야 되는, 돈을 써야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나는 돈을 좀 비중 있게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저렴한 공산품을 살 때는 저렴한 제품만 사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오는 보기의 내용처럼 조금만 의미를 알고 계셨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오기가 조금은 쉽지 않죠. 그리고 자주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때는 2019년 11월 달이었는데요. 놀라운 건 그때도 예시문이었어요. 예시문이었는데 그때도 답은 웹시족이었어요. 그때도 답은 웹시족이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분명하게. 자, 다음 문제. 준거 집단. 자, 준거 집단이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1차 준거 집단, 뭐 가족, 뭐 2차 준거 집단, 뭐 종교 집단, 그다음에 정치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자, 이게 키워드죠.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라는 게 딱 키워드로 답을 지목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할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집단 행동이나 규범을 따르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준거 집단의 영향 유형은 딱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보적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용적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치 표현적 영향이거든요. 영향이 아니라 영향. 자, 이렇게 됐을 때 정보적 영향을 갖고 보게 되면은요, 이게 신뢰하게 돼요 라고 나와요. 신뢰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이 키워드가 딱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실용적 영향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이게 기대의 순응, 순응하고자 할 때라고 나오거든요. 이 순응, 이 실용적 순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치 표현적 영향은 뭐냐면 여기 발음이 안 될까요? 이미지를 강화할 목적으로라고 딱 키워드가 나와요. 이미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키워드로 세 가지를 딱 나누어서 기억하고 계신다면 답은 뭐 뻔히 보나마나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는요, 조금 뭐 안타깝지만 암기 베이스, 일단 키워드, 암기로 최소한의 이 키워드, 딱 특정 단어, 문구 이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 유형도 동일 유형 문제와 답까지 똑같았어요. 2019년 9월 달에 출제가 됐어요. 이 문제 유형도 동일하게. 이해가시겠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전형적으로 보게 되는 MBTI 문제입니다. 성격 유형 지표 MBTI. 성격 유형별 구매 행동 특성. 자, 이 구매 행동 특성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2018년도부터 한 번씩 뜨문뜨문 나오다가 2019년, 2020년 총 17번 시험 보면서 이때 좀 자주 눈에 띄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자주라고 해봤자 한 두세 번 뿐만인데요. 2번인가로 알고 있는데,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관점이고요. 이 문제 유형은 나왔던 문제예요. 쇼핑 시 판매자의 관심으로부터 부담감을 느껴. 자, 부담감 느낀대요. 누가 옆에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대요. 부담감스러운 게 아니라 혼자서 상품을 선택한대요. 혼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족한 제품은 재구매로 이어질 가능 확률이 높으며 상표 충성도가 비교적 높아요. 왜냐면 내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특히나 여기서 혼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네, 내향형입니다. 내향형. 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답이 몇 번에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향형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식형 같은 경우는요, 꼭 나오는 게 선생님 이게 충동 구매요. 충동 구매. 네, 충동 구매. 아주 저희가 막 알고 있는 단어, 딱 맞는 단어로 따지면 충동 구매, 그냥 막 즉흥적으로. 감각형 같은 경우는요, 이 실용적이라는 말이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태면 뭐 쓸모 있는 제품, 네, 이 감각형, 실용적이라는 관점. 사고형 같은 경우는요, 이 사실적인, 네, 사실적인 광고를 선호합니다. 사실적인 광고, 사고형. 왜 이 사람들은 판단하려고 할 테니까. 네, 딱 보고 뭐 어떤 기준 막 이래가지고. 감정형, 사람과 관계죠, 이 사람. 그래서 친구와 동료, 끝까지 사람에 대한 측면, 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 이런 키워드로 이 구매 패턴, 네, 또는 구매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유추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마저 왜 이렇게 키워드로 알려드리냐면, 총 16가지 기준을 갖고 나누는 걸 보면은요, 2가지씩 나오니까 저희가 총 8가지예요. 이 하나의 유형마다의 설명에서. 근데 저희가 매번 알아야 되는 문제는요, 이 설명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 설명을 키워드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폭넓은 대인관계, 그럼 외향형, 깊이 있는 대인관계, 그럼 내향형, 이렇게 기억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져서 같이 좀 보실 거면 이런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도요,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2019년 10월 달에 출제가 됐어요. 그죠? 15문제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동일 유형이 2019년도에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 출제 패턴은 아마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다음 문제. 자, 고객관계관리 드디어 4장으로 왔네요. 저희 CRM 파트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 전사적,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자, 그 다음에 후행적이다. 이유는 뭘까요? 네, 저희가 CEM과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CEM은 선행적이라고 불러요. 고객과 만나게 되는 접점마다 경험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CRM은 고객의 정보를 얻은 다음에 가능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기억을 좀 하셔도 되죠. 후행적, 선행적. 자, 이런 관점으로 나누는 거. 자, 시장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매력도, 시장이 커지고 성장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요인 중 산업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을 찾아 다음 부분에서 모두 찾으세요. 네, 선택하세요. 어차피 찾았으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게 되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산업 요인, 얘가 이제 문제 나온 거니까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시장 요인, 그 다음에 환경 요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환경 요인이 맨 밑에서.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갖고 기억을 할 때 저희가 가능하면 최소한 2가지만이라도 꼭 좀 기억 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를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네, 왜냐면 나머지 2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2가지를 명확히 기억해 놓으시면, 만약에 내 2가지 분류 기준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박스, 보기 박스 안에서 내가 모르는 게 답이겠죠. 네, 유형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산업 요인과 시장 요인만 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환경 들어간 게 다 환경 요인일 거예요. 이해가시죠? 대신에 내가 산업 요인과 환경 요인만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건 일단 시장 요인일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그럼 그 중에서 아닌 것만 골라내면 산업 요인이잖아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기술적 환경입니다. 기술적 환경 맞을까요? 기술적 환경은
저희가 환경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갖고 설명드릴 때 굳이 환경 요인은 외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은 환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예요. 시장의 규모는 뭘까요? 시장의 규모. 네, 얘는 시장 요인이에요. 전부 다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경쟁자의 수준이래요. 경쟁자의 수준. 이건 뭘까요? 경쟁자의 수준. 네, 이건 실제로 뭐예요? 산업 요인이에요. 네, 산업 요인. 수준. 매출의 순환성이요. 얘는 뭘까요? 매출의 순환성. 얘는 시장 요인이에요. 네, 시장 요인. 그럼 공급업자의 협상력. 얘는 뭘까요? 네, 얘가 산업 요인이에요. 산업 요인. 신규 진입자의 위협. 신규 진입자가 위협을 하는 정도. 얼마나 강력한 뭐 회사일까?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 저희가 산업 요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따지면 산업 요인은 실제로 보면 어디 있습니까? 다, 마, 바가 되겠네요. 네, 다마바 세 가지. 5번입니다. 5번. 네,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 유형은 설명을 좀 드리면 산업 요인, 환경 요인, 시장 요인 세 가지 중에 최소한 두 가지는 선생님들 기본서에 다 있을 겁니다.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야 대응이 되세요. 이 문제의 유형 또한 동일 유형이었고요. 동일 유형 2019년 11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보기도 똑같고 정답도 똑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어김없이 20분 넘었네요. 또 정말 오래 걸리네요. 이거 고객관계 관리의 전략 수립. 자, 전략 수립 그러면 총 6단계입니다. 6단계. 고객 분석에 있어 고객을 평가하는 방법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자, 여기 고객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희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건 아시겠지만 여러분 RFM 점수였어요. 얘가 가장 쉽죠. 네 가지 중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익성 점수가 있었고요. 위험성 점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커버리지 점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RFM은 리센시, 최근성, 프리퀸시, 구매 빈도, 모네터리, 구매 금액. 자, 이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세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수익성이거든요. 이 수익성. 그럼 수익성이 지금 보시는 이 RFM 분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그래서 얘는 매출액, 그 다음에 순이익, 그 다음에 얘는 거래기간이에요. 예, 매순거라고요. 이 세 가지. 위험성 점수는 얼마나 저 고객이 우리 기업에도 위험한 영향을 주는지. 커버리지 점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어떤 내용? 네, 고객 점유율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요. 네, 한 명의 고객이 우리 회사 제품 몇 개째 구매하고 있나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네 가지가 완벽하게 구별이 되세요. 자, 그럼 특정 고객의 매출액, 순이익, 거래기간, 매, 순, 거. 네, 정말 거지 같게 알려드리죠. 이런 고려하여 기업에 얼마나 수익을 주는지라고 하게 되면 답은 뭘까요? 네, 답은 수익성 점수예요. 근데 이 문제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수익성 점수라는 걸 알면 뭐 할까요? 수익성 점수가 밑에 보기 중에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기본적으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실제로 영어로 나오는 적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다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자주는 아닙니다. 매번은 아닙니다만 좀 자주 보여요. 하여간에 영어로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유형은 동일 유형이 2018년도 1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유사 유형으로 해가지고요. 이 문제는 좀 독특한데 2019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유사 유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가지 중에 다른 걸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의 포맷을 갖고 가지만 다른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걸 물어봤던 문제는 18년도 1월 달에 출제가 됐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딱 기본적으로 한번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건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체크하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CRM 도입의 실패 요인입니다. 실패 요인. 일단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전사적, 장기적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는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문제가 실패 요인이죠. 실패 요인이라는 건 아래 보기 5가지를 보시게 되면요. 전부 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전부 다 현장에서는 다 부정적, 쉽게 얘기해서 부적합한 얘기예요. 현장에서는 전부 다 부적합한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실패잖아요. 이해가세요? 자, 그럼 하나씩 봐요. 문제 있는 업무의 프로세스 자동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몽졸이 문제가 있죠. 왜?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업무를 자동화 시킨다고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자동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이건 부적합한 거예요. 현장에.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상으로 보면 맞는 답이에요. 고객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의 CRM. 이럴 거면 돈 그렇게 퍼들여 가지고 인프라 갖춰가지고 뭐 하려 할까요? 이거 기본적으로. 네. 어차피 고객 가치 중심 경영이라는 게 CRM, 고객 관계 관리 CRM이고, 고객 가치 중심 경영은 얼마나 한 고객한테 우리 걸 지속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이 관점인데, 기술 숙련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네, 기술 숙련도에 대한 걸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중구난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문제가 되죠. 쉽게 얘기해서 전사적이라는 관점으로 못한다는 얘기야. 일부 부서가 아닌 전체 부서에 확장된 적용이에요. 자,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게 전사적이죠. 그죠? 전사적인데 실패했어요? 딱 강사 예외가 있지 않을까? 없어요. 그냥 없어요. 4번이 올바른 얘기잖아요. 그죠? 5번 정보 시스템 조직과 업무 부서 간의 협업 부족. 당연하죠. 왜? 협업이 부족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협업이 좋다는 건 뭐예요? 전사적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왜 이 문제 풀이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느냐,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선생님,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문제에서 벌써 실패 요인이랬잖아요. 실패 요인. 벌써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럼 CRM 그러면 전사적이랑 장기적인데 안 되는 요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부적합한 거 이야기하겠네. 이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이 전사적, 장기적과 기억하면서 활용하시게 되면 그냥 논리적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하세요. 이거 이해가시죠? 이래서 기억이 된다. 암기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 유형은 동일 유형이, 제가 지금 미끄러운 화면에다가 이걸 펜으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안 써져요. 양해 좀 받아요. 2018년 9월달에 출제가 됐고요. 2018년도 문제는 거의 다 보면 2020년도에 활용이 되거든요. 유사 유형으로 2020년 6월달에 출제가 됐어요. 이때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답이 4번이 아니었던가 보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이해가시죠? 왜? 그럼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분명하게 뭐 무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고객정보 데이터 무시라는 것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가 이렇게 자주 되기도 했습니다. 실패 요인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입니다. ECRM. 자, CRM은 오프라인, 앞에 E자가 붙으면 결국 온라인. ECRM의 구성 요소 중 인터넷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잡아서 답을 지목하러 슬슬 지목하는데,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활동이나, 자,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활동이나 여기에 필요한 수단. 자, 그럼 뭐 오프라인으로 팔 때는 뭐라 그래요? 흔히 저희가 세일즈라 부르죠. 그죠? 그럼 온라인에서 팔기 위함이래요. 이 세일즈입니다. 말 하나 많아. 이해가세요? 그럼 답은 1번이죠. 이 문제 유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뭘 설명해야 되나 싶을 정도야. 그냥 딱 요 키워드 기억하세요.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활동이나 여기에 필요한 수단, 필요한 활동이나 수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도 편집은 안 할 거예요. 귀찮아서. 양해 좀 바랍니다. 2018년 3월 달에 동일 유형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20년 4월 달에 문제 유형이 바뀌지도 않고 계속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네, 한번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로 공개하니까 편집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선생님들. 제 문제풀이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샘플이건 정식이건 편집 안 해요. 네, 편집 기술 뭐 편집에 대한 걸 배웠는데요. 이걸 하면서 솔직히 해서 그 편집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네, 양해 좀 바랍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 합니다, 저희.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ECRM 성공을 위한 고객 창출 전략입니다. 창출 전략이라고 얘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뭐 만족 전략도 있고 창출 전략,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유지 전략,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 4가지 정도 구분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점마다 하부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문제 유형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웹사이트를 추천해 주도록 유도합니다. 자, 결국 이게 키워드예요. 벌써 답을 지목하거든요. 고객을 창출하는 서비스 유형이 뭘까요? 네, 웹사이트를 추천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웹사이트를 추천해 주게 만들겠대요. 자,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인비테이션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인비테이션 서비스, 이 관점으로 따지게 되면 가장 쉽게 저희가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웹사이트를 추천해 줍니다 라는 걸로 딱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리마인드 서비스는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로열티 프로그램, 네, 우리가 당신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딱 보시면 되고요. 어드바이스 서비스는 이게 뭐라 부를까요? 이거 간단하게 그냥 망설이고 있을 때, 구매를 망설이고 있을 때 사람이나 뭐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 개인화 서비스,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저희가 알고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1:1 서비스 제공하는 거. 자, 서스펜션 서비스, 그럼 흔히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이거 찜 상품, 찜 상품, 뭐 관심 상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흔히 이제 이렇게 하트 그려놓고서 이렇게 빨간색 칠해버리는 거.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30분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 동안 10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봤는데요. 분명히 문제를 풀 때는요, 30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요,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릴 거고요. 분명히 문제를 보면 답을 그대로 지목하실 수가 있을 만한 문제 유형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영상이 길어진 이유는 기본서 내용을 실제로 가서 또 찾아봐야 되고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되고 이런 관점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기본서 내용에 대한 걸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20번 문제 이거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갑자기 쿠키가 돼버렸네요. 동일 유형이 출제가 됐고 2019년 11월 달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0문제 풀어봤는데요. 놀랍게도 몽졸이 2019년 출제됐던 기출문제와 동일한 유형들, 2문제만 유사 유형으로 보셨던 문제 유형. 실제로 보면 원래 2문제도 아니라 1문제만 2018년도 유사 유형이었고 나머지 문제는 반복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으로 어디다 포커싱을 둬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문제풀이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걸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파악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나머지 문제풀이 솔루션은 저희 카페에서 전부 다 제공되고 있고 조금 기분 나쁜 거, 유료화되어 있는 거,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출판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 영상은 세 번째 CS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